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매복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매복 사랑니 덕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니가 누워있다, 쓰러져 있다, 혹은 숨어있다. 전부 다 같은 말로 하악 3대 구치 매복이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사랑니 매복에 한정한 문제가 아니고 점차 앞쪽 치열이 매복이 되는 경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복치라 함은 치아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조골, 뼈 속에 치아가 갇혀서 입안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는 진화하면서 저작 기능을 위한 악골의 크기, 필요한 치아의 개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정말 과거에는 사랑니를 당연히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사랑니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얼굴이 꾸준히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맞춰서 치아가 배열되는 악궁 공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처 뼛속에 있는 치아가 정상 위치로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아가 나오는 방향만 잘 설정되어 있다면 치아가 겹쳐서라도 결국에 나오게 되지만 뼛속에서 나오려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치아가 그대로 뼛속에 남아있는 채로 치아 성장을 완료하게 됩니다. 치아가 뿌리까지 성장을 완료하고 나면 입안으로 나오려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내는 교정력을 이용해야 되고 혹은 발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열은 당연히 사랑니지만 요새는 점점 악궁 공간이 많이 부족해져서 송곳니와 소구치, 이대구치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앞서 언급된 치아들의 공통점은 입안에서 다른 치아보다 늦게 나오는 치아들입니다. 다른 치열이 이미 치아 악궁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매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니는 늦은 나이에 맹출하기도 하고 나오는 시기도 사람마다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논외로 하고 송곳니와 소구치가 나오는 10살 정도에는 매복치의 유무와 교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대구치가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 사랑니 치배가 빨리 형성되는 아이 중에 이 대구치가 앞으로 쓰러져서 매복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쓰러짐의 정도에 따라서 사랑니를 먼저 발치하고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 대구치 맹출 각도만 살짝 변경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아 맹출 전인 10살 정도에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나와야 할 치아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치아가 없는 공간에 다른 치열이 쓰러져서 치주적인 문제나 충치, 교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논문 조사에 따르면 상악 송곳니의 경우에 교정 치료를 안 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2% 정도이고 이 중에서 12% 정도는 송곳니가 측절치 치아 뿌리를 흡수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흡수가 되었다면 이 측절치를 발치하고 공간을 닫는 교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만큼 악궁 공간이 작아서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일어난 문제라 발치가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 밖에 매복치 주변으로 감염이 되어서 잇몸이 붓고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치성 낭종이 형성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치아가 입안에 없기 때문에 유치가 남아있거나 공간이 비어있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감염이나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결하는 게 통증이 덜하게 되고 해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뼛속에 무기질 침착이 과도해져서 뼈가 치밀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매복치를 뽑을지 교정력을 이용해서 입안으로 나오게 할지는 치아의 위치, 환자의 컨디션,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발치를 결정하더라도 너무 깊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인접치아나 상악동 혹은 신경 등의 손상이 가해질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 발생 유무만 관찰만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복치 교정은 상황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윈도우 오프닝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매복치에다가 장치를 붙여놓고 뼛속에서 치아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무줄이나 스프링을 이용해서 힘을 가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치아가 유착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뼈랑 치아가 붙은 상황이고 아무리 힘을 가해도 치아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복치 교정은 뼛속에서 갇힌 기다란 기둥 형태의 치아를 치아 머리 쪽에서만 힘을 가해서 입안으로 나오게 하는 방향을 잡게 되고 뼈를 뚫고 입안으로 끌어내야 되고 이후에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만큼 고생하는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힘들게 나온 치아가 형태가 이상하거나 이미 일부 손상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마다 보는 시각 차이가 있고 매복치 발걸을 우선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매복치를 구강 내로 노출시킬 수만 있다면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선 사진에 보이는 매복치의 머리의 방향성을 우선시해서 교정치료 여부를 평가합니다. 치아 머리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만 매복되어 있다면 깊이 있더라도 중간의 뼈는 삭제를 통해서 치아를 빼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뼛속 깊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아 머리가 위치해 있다면 빠른 포기와 함께 임플란트나 교정 등으로 발치 공간을 닫아서 해결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에 있어서 매복치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복치는 부정교합을 포함하여 많은 합병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매복치를 살리기 위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공강 확보나 염증, 충치 등의 문제만 추가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6, 7세에는 매복치를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뼛속에서 유치와 나오려고 준비 중인 영구치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측방 치열군이 나오기 시작하는 10살 정도에는 매복치의 평가가 가능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덜어 있고 윈도우 오프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교정 전문의에게 파노라마나 CT를 이용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